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체육 시장, 즉 비건 시장이 뜨겁습니다. CJ 제일제당에 이어서 신세계푸드가 비건 시장 비전을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자, 박주영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전 국민의 기호식품인 햄. 신세계푸드가 이 햄을 통해 비건 시장 육성에 나섰습니다. 동물성 가공육 대신 대두단백, 식이섬유 등 100% 식물성 원료로 독자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대한육 햄을 만든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썩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고기들에다가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식약처 내의 규정 내에는 들어가겠지만 사실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온 거 저희가 반성하고 오늘부터 저희가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존의 제품 그리고 앞으로 낼 제품들을 훨씬 더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도록. 신세계푸드가 비건 시장 육성으로 캔햄을 선정한 것은 대중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체육들이 소고기 관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푸드는 돼지고기 대체육에 공을 들였는데요. CJ 제일제당이 대체육을 원료로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다면 신세계푸드는 아예 모든 음식에 활용이 가능한 원료 시장부터 공략한 겁니다. 그리고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원료로 햄을 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600만 달러를 출자해 미국의 대한육 전문자 회사 베러푸드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놓는 제품들은 햄, 미트볼, 이런 런처는 전 세계인들이 다 이미 드시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드시는 거에서 훨씬 더 좋은 성분의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K푸드보다도 훨씬 더 시장이 큰 것 같고요. 전 세계인들이 바로 알기만 하면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푸드는 앞으로 소시지, 햄, 불고기를 거쳐 돼지고기, 소고기 원물과 대등한 제품들로 라인업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사업 육성에 나서고 대체육 대중화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소형 SUV 셀토스,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몰아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전 지금 기아의 소형 SUV인 셀토스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셀토스를 타고 있습니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첫 상품성 개선 모델인 만큼 차급을 뛰어넘는 신규 사양 및 편의 사양을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셀토스보다 좀 큰 스포티지 신형이 나왔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 고객들의 볼멘 소리가 좀 있었죠.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셀토스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화면이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두 화면의 이유는 이 음세 부분은 그냥 검은색에 터치도 안 되고 화면도 뜨진 않지만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점들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 램프가 그릴 영역을 차지해서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다른 여타의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그리고 그릴을 위아래 감싸는 부분을 살펴보면 마름모 모양의 일정한 패턴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쪽으로 끝쪽을 보면 이제 서서히 옅어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디자인을 살펴보면 리어 램프를 이렇게 길쭉하게 일자로 이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형 SUV지만 굉장히 길이감이 길고 널찍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더 뉴 셀토스의 가장 큰 디자인 변화는 전면부와 후면부의 이미지 변화입니다. 라이팅을 활용한 그릴과 램프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미래적이고 매우 진보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만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 잘 접목시킨 부분이 바로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를 살펴보면 울퉁불퉁도 아니고 각진 모양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왠지 소리도 더 좋게 들릴 것 같고 이쁘기도 이쁘고 더 뉴 셀토스만의 차별점이자 많은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누는 공간에 보통 기어 노브와 뭐 여러 가지 단추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운전석에는 없고 조수석 쪽에만 있는데요. 뭐 운전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하니까 걸거쳐서 뭐 뺐다고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수석에 이렇게 달린 게 다른 차에서는 못 봤던 점인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뒷좌석, 즉 2열 공간에 앉아보면 소형 SUV니까 작겠지란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앉은 자리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머리 공간도 성인 남성인 제가 앉았는데도 충분히 넉넉하고, 무릎 공간도 뭐 어디 걸거침 없이 충분히 넓습니다. 지난해 소형 SUV 판매량은 13만 5,690대로 2020년 대비 31.5% 감소했습니다. 2014년부터 7년 연속 성장세를 보여온 소형 SUV 시장의 하락세는 신차 출시 부족이란 이유가 꼽히는데요. 더 뉴 셀토스가 하락세를 띠는 소형 SU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죠. 이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계현 대표이사가 이번 제품 양산은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배석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배 기자,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도대체 어떤 의미가 갖고 있길래 삼성전자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 GAA 기술을 적용해서 3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성공을 공표한 건 지난 6월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는 채널이라는 일종의 전류가 통하는 길이 있는데 4개 면으로 이루어진 전류의 길을 게이트가 감싸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술로 기존의 3면을 감쌌던 핀팻 공정보다 전력 효율은 45% 절감했고 성능은 23% 향상, 면적은 16%를 축소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3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주 미세한 초정밀 회로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력 효율도 45%나 늘어났다. 크기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출하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배 기자, 이제 본격적인 공급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반도체에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어 모바일과 SoC 제품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는 화성 캠퍼스에서 양산을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평택 캠퍼스까지 3나노 공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이사도 출하식에서 이번 3나노 공정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산을 개시한 3나노 GAA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이 대응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 그 3나노 양산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대만 반도체 시장에서 1위죠. TSMC를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 발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은 했지만 아직 업계에선 경쟁사인 TSMC를 바로 앞지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네.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TSMC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파운드리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3.6%에 달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6.3%였는데요. 이번 3나노 공정 성공이 경쟁사를 쫓는 추격의 발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고객사 확보 여부와 수율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습니다. TSMC는 아직 3나노 양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5나노를 기반으로 한 고객사를 꽉 쥐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300곳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같습니다. 치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 동맹 치포와 중국의 어떤 대립 양상. 이 치포라고 하면은 미국, 그렇죠?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한 중국의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렸다. 이게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급 동맹 이른바 칩4 이슈가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칩4 동맹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도 한국 정부에 이제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관련 지원법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견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연일 칩4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의 칩4 참여는 상업적 자살 행위다 이렇게 연일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칫 중국의 견제의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타격 또는 과거 사드 때처럼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난감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어떤 행동이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 있으니까 참 이것도 애매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를 보면 집과 사무실, 여기에 상가까지 더해진 복합 단지가 인기입니다. 이 복합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이정원 기자가 동탄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상, 바로 워라밸 트렌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유행에 부합하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 등을 함께 구성한 복합단지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합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서울 합정역 일대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업무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영화관, 판매시설들이 모여 있는데요. 단지 안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륙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연결돼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일대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탄 이신도시 일원에 주거, 상업, 업무를 모은 복합단지가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라이브 오피스,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됐습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총 128실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 밖에 라이브 오피스 403실, 상업시설 27실도 함께 지어질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차 대학금 분납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입단 규제로 오피스텔 시장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과 주거,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이 동탄 청약 성적의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즉 식량 자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세포 배양만을 통해 공장에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FDNC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모상현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식물로부터 다양한 유효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 바이오 FDNC. 모 대표는 식물세포주 설계 기술과 식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화장품은 물론 식품과 의약품까지 모두 개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식량 부족 사태 등 위기 속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자연 친화적인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식량 대량 생산에 관계되는 것들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소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따른 이익 공유 제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이 이익 공유 제도에 대한 대안 기술로서 바이오 리액터에서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하는 소재나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화학 항체라든지 여러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식물세포도 유사하게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겟 적응증은 식물세포에서는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게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FDNC가 가진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식물세포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주파 파형을 활용한 스마트 RC 스퀘어라는 그런 기술 개발을 응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식물 성체에 사는 것보다 식물세포 배양으로서 백신 같은 것들 훨씬 더 유리한 지점들이 존재하고 효율적으로 분리 정제하거나 생산량이 더 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기름 가격도 올라가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데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은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양 가능하고 원하는 산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따른 각국 간의 유전자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바이오 FDNC에서는 이런 곡물 생산과 관련되어진 바이러스 제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바이러스 제어 연구를 통해서 식물에서 식물의 감염성 바이러스들에 대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딸기만 하더라도 딸기 생산량이 대략 한 1조 5천에서 2조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딸기에도 딸기 한 10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를 만들었고요. 올해 이제 시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바이러스 제어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매출도 작년 대비 올해 성장 목표를 80% 이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조금씩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지보단하고 협력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이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매출을 증진시키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수는 작년 12월 달에 제2공장을 완공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궤도에 진입하려고 좀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기업으로 인류에게 유용한 산물을 전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강소 기업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할 예정에 있고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명가로 입지를 굳힌 브랜드죠. 이 렉서스가 첫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김홍봉 기자가 시승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렉서스가 드디어 첫 순수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UX300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서 제가 한번 몰아봤습니다. UX300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로 배터리가 차량 중앙 하부에 위치해 낮은 무게 중심을 갖췄으며 조타 응답성이 뛰어난 GAC 플랫폼을 장착해 와인딩 코스에서 고속으로 코너링 시에도 큰 치우침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렉서스의 상징인 스핀들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헤드램프 사이로 움푹 들어간 특유의 형상에 그릴은 물고기의 비늘을 닮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렉서스 모델들은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 엠블럼 모양과 같은 특유의 L 모양으로 이뤄진 듯한 각도와 곡선이 특징인데요. 옆면을 살펴보면 타이어를 감싸는 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면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는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위치합니다. 끊김없이 일자로 이어진 모습인데요. 레이싱카의 리어윙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공기역학적 성능과 더불어 UX300이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줍니다. 최근 아마 탄소 중립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에너지 상황이나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동화 모델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렉서스 최초로 선보이는 UX300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X300는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는 그대로이지만 전기차인 만큼 대용량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깔려 전고가 5mm 높아졌고 1열과 2열 사이 공간이 7.5mm 넓어졌습니다.
특히 뒷좌석의 높이가 16mm 높아져 2열 탑승객의 시야를 넓혀 탁 트인 개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UX302에 장착된 트랜스엑셀은 같은 출력의 내연기관 대비 가벼워 저중심 설계에 용이하며 단순한 구조로 빠른 응답성을 자랑합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급가속 시 차체 및 주행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UX302에는 토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어해 가속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체를 움직이도록 하는 구동력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커브나 굽이진 산길 주행 시 여타의 모델과는 달리 큰 치우침 없이 운전자 중심으로 도로가 움직이는 듯한 UX302만의 주행 안전성을 만듭니다. 이래 충전 주행거리가 233km로 타사 경쟁 모델 대비 아쉽다는 평이 많은데요. 배터리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긴 주행거리 확보는 가능하지만 무게 증가와 더불어 구동장치 효율에 악영향이 있어 54.34kW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렉서스. 브랜드 첫 전기차 모델인 만큼 주행거리를 위해 퍼포먼스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축적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온전히 담아내고자 한 렉서스의 선택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요즘 TV 광고를 보면 집안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이고 이 IoT 기반의 제품까지 이 휴대폰 앱으로 연결해서 다 조정하는 거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 삼성전자에선 스마트띵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현해 놨습니다. 배성원 기자가 광주광역시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국제 IoT 가전 로봇 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로봇과 드론, 스마트 가전 등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세탁 기능부터 로봇 청소기를 통한 반려동물 확인, 비스포크 냉장고가 추천하는 요리 레시피 등 삼성전자의 제품 생태계로 구현한 일상의 편리함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 홈라이프의 풍경입니다. IoT를 활용한 삼성전자의 이 다양한 솔루션들은 스마트 싱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싱스 홈라이프는 소비자가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6대 활동 사항을 스마트 싱스 앱과 연결해 손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전 솔루션입니다. 2014년 스마트 홈, 2017년 삼성 커넥터를 거쳐 2018년 지금의 스마트 싱스로 명칭을 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장해 왔습니다. 스마트 싱스의 핵심은 초연결,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삼성전자의 제품뿐만 아니라 조명과 블라인드 등 스마트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IoT 제품 3,000여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의 전력 사용량 등을 모니터하고 예상 전력 요금 확인과 전력량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인도, 브라질 등의 도입을 마무리했고 우리나라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 데이터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 싱스를 계속 업데이트해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구상, 스마트 싱스로 일상의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위한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i7을 소개합니다. BMW 5세대 전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i7의 경우는 최대 출력 544마력과 유럽 기준 WLTP 기준 총 625km의 순수전기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31.3인치 8K BMW 시어터 스크린을 통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